안녕하세요.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또 만났죠? 이번에는 31회차에서 만나네요. 자, A형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잘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래요. 자, 화이팅! 자, 1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1번 문항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4차죠. 아이고야, 4차 함수죠. 그래프 개형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뭐 있어요? U자형 있죠? 아프리카 대륙형 있죠. 그 다음에 W자형 있어요. 가끔 멕시코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gx죠. 아이고, gx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우선은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fx를 k만큼 내리거나 올려서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fx-k 하나만 보세요. fx-k 하나만 보시면, 그걸 하나의 함수로 보시면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전체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게 접혀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x축 대칭 이동, x축 아랫부분만. 위에는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gx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O 가조건을 보시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O 아까 위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fx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fx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fx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U자형인데 극소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대륙형인데 극소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든지 아니면 W자 형태인데 그럼 극소가 두 군데나 있네. 여기하고 여기. 그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7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극소값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아유, 여기 파리가 꺼져. 자,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이해해줘요? 자, 아무튼 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나 조건 재밌는 게 있어요. 뭐 극대값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려보면 알아요.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한 군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가 한 군데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fx는 k만큼 내리든 올리든 미분 가능해요. 그렇죠? 언제나 미분 가능하죠. 뭐 미분 가능한 거 평이동한다고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나? 그게 아니야. 지금 절대값을 붙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절대값 붙이면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x축과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gx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fx-k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x축과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접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단순히 극소처럼 이렇게 접해서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관통하는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판사하시는 거 보세요. 자, 여기다가 우리 그냥 줄자로 하나 좀 예쁘게 하나 x축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x축 이렇게 좀 길게 많이 그려야 돼. 자,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 개형처럼 U자형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접혀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와서 접혀 올라갔네. x축 아랫부분 접혀 올라왔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갔잖아. 그치? 이게 절대값 그래프. 지금 현재 파란색 그래프는 뭐냐면요. y는 gx 그래프예요. 뭐 하얀색 그래프가 fx-k 그래프고요. 오케이?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군데가 생겨요. 이렇게. 아니네. 그럼 이 그래프. 하나만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치? 자, 이번에는 W자 해볼게요. W자 형태. 어이구, 파란색이 돼버렸네. 자, W자 형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쳐봐요. W자 형태.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 접어 올려버리면 x축 아랫부분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점프해서 요렇게 될 거예요. 이거 못해도 이렇게 두 군데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겨요. 그쵸? 그래? 그럼 없나? 아직 안 한 거 있죠? 아프리카 대륙형. 그치? 자,
아프리카 대륙형을 보시면 물론 얘가 이제 그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면 똑같은 U자 형태가 똑같은 형태가 되지만 이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요. 자 보세요. 요 지점이 뭐죠? 요 지점이 4차 함수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 변곡점이에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곳. 자 물론 문과 범위 내에서 변곡점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찾는다?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곳. 자 이거를 X축에 이 변곡점이 X축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변곡점에서 4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X축에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됐죠? 이게 우리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치? 자, 물론 이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에서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더 보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대륙형 4차 함수 그래프가 바로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X축 하나 그려놓고 전 시간에 전 슬라이드죠. 전 시간이 아니라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대륙형 두 개의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하는 형태. 그리고 물론 이렇게도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형태.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칭 그래프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GX 그래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현재 파란색 그래프는 Y는 GX 그래프고요. 하얀색 그래프는 Y는 fx-k라는 그래프죠. 자, 여기서 아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극대값이 나 조건에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27이라고 했죠. 2분의 27. 여기도 2분의 27.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요 2분의 27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그럼 원래 출처를 한번 거꾸로 역추적해 보자고요. 자, GX 그래프에서의 극대값 2분의 27은 원래 fx-k의 그래프의 어떤 값이었을까요? 극소값이었을 거예요. 그 극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27일 거예요. 그거는 뭐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27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는 요 극소값은 원래 fx의 극소값에서 k만큼 다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fx 마이너스 2분의 27이라고 fx의 극소 fx-k의 마이너스 2분의 27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랑 같은 게 될까요? 뭐랑 같은 게. 자, 지워버리고 자, 얘가 바로 원래 극소값이었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k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fx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는데 k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됐고 그걸 접어 올렸으니 절대값 절대값 fx-k 즉 gx 그래프에서 극대값이 2분의 27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이제 k값 나왔죠? k는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1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k값 즉 fx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따위 모습이 되는지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fx가 빼기 10이 되면 즉 10만큼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요. 요 뒤쪽에 어떻게 붙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 자, 아까 그렸던 4차 함수를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x축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는 y는 fx-10이라는 그래프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10은 아까 k값 넣었어요. 넣어놓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건 아까 확인했고요. 자, 여기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 빼기 10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최고 차이 계수는 2분의 1이에요. 뭐 x 4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현재 fx-10이라는 그래프가 자, 보세요. P라는 점에서 변곡점을 접하고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은 관통해요.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점이란 얘기네.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P라는 인수도 있고 X 플러스 2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 하나씩만 있으면 2차밖에 안 되잖아. 4차라며. 자, 근데 보세요. 아마 정규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이렇게 변곡점으로 접하는 위치가 발생을 하면 x-p라는 인수, 즉 변곡점의 점을 근으로 갖는 인수는요. 반드시 2차 이상의 홀수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4차에 2차 이상의 홀수차면 몇 차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3차. 3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 fx-10이라는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3차 인수 하나, 그 다음에 3차 거듭제곱 인수죠. 3차 거듭제곱 인수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fx 정체를 밝히러 가보도록 하죠. fx라고 하는 놈은요. 이제 요 10을 넘겨놓고 나면 2분의 1에 x-p의 전체의 3승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 거에다가 더하기 10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 제일 첫 줄에 fx가 우리 알려줬어요. 미정계수가 있었지만 2분의 1에 x의 4승에 ax 3승에 플러스 bx 플러스 2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p값만 찾으면 그렇죠? p값만 찾으면 fx 완성이에요. a, b도 다 할 수 있고요. 자, p값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상수항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상수항 어떻게 돼요? 자, 위쪽에 있는 요 식에서의 상수항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금 뭐 비교한다? 상수항 비교하고 있어요. 상수항. 자, 그 상수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p의 3승에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0 한 것까지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p는 뭐가 됩니까? 당연하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p3승 요거처럼 요게 2죠. 여기 그냥 빼먹고 안 할 뻔했어요. 그럼 p는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2. 상수항만 비교해보면 끝. 오케이? 자, 그럼 p가 2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결론. fx 완성이 됐죠. 그렇죠. fx는 2분의 1에 x-2의 전체 3승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10이 fx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나중에 뭐 f3의 값은 뭐 여러분들 대입해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거는 생략. 자, 문제 정리되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잠깐 또 멈췄다가 풀이 과정 잠깐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노트 파트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잠깐 멈춰봐요. 알았죠? 멈춰. 자, 멈추셨어요? 자, 이제 노트 필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요. 바로 키워드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차의 함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항목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방금 그려봤죠? U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형이 있어요. 물론 반대쪽 대륙형도 있죠. 저는 그냥 대륙형이라 불러요. 보기 좋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W자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4차 함수에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렇게 접선을 요렇게 가는 변곡점. 요렇게 가는 변곡점. 이 접선이요.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늘 0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W자 형태의 그래프 개형은 오른쪽 극소가 더 작은 경우도 있고요. 왼쪽 극소가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대륙형에서 하나씩 더 생기고요. 접선의 경우에 0일 때와 0이 아닐 때 특이점에서 하나씩 더 생기고 극소가 더 작을 때, 뭐 오른쪽 극소가 더 작을 때, 또 극소가 같을 때도 있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4개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4차 함수는 우리 머릿속에 8가지 형태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4가지 보고 나서 요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파생적으로 가지치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4가지만 외워도 8가지 외우는 효과가 날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였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자, 차의 함수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평행 이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2차 함수 하나 그래프 하나만 그릴까요? 2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y는 k를 하나 그려볼게요. y는 k. 그러면 fx를 자, 이 2차 함수 y는 fx가 있죠. 물론 모든 다른 함수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fx를 우리가 k라는 함수를 그 fx에서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치 뭐가 되냐면요. 이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요. x축이 되는 것처럼 효과가 나와요. 차를 하면. 그러니까 이걸 x축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그래프는 y는 fx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 아까 우리가 방금 했던 4차 함수 있죠. 4차 함수.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fx를 먼저 그린 친구도 있고요. 평행이동한 것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y는 k가 만약에 요렇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이거를 x축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그래프는 y는 fx-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를 얼마만큼 내렸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죄송해요. 종이치네요. 아이고 황당해라. 뭐 이렇게 학원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해요. 끝났어요. 자, 아무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미안해요. 수업을 연장해서 해서. 자, 뭐 그럴 의도는 없는데 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이게 fx에서 k를 빼게 되면 이거는 마치 y는 k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도 똑같이 fx를 그렸다라고 하시면 y는 k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y는 k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접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또 내린 거 그리고 거기 x축 아랫부분 요만큼 이렇게 접어 올려 에이 그런 거 됐어. 알았죠? 종까지 침마당에 확실히 기억되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돼요? x축 아래 있는 거 접어 올린다. 잘 아시죠?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회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은 마쳤어요. 자, 그럼 또 2번 문항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항으로 왔어요. 자, 아유, 빈칸 추론 문제죠. 이건 뭐 선생님들도 설명하기 참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그리고 빈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빈칸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설명하기 까다로운 거. 푸는 사람은 까다롭지 않아. 푸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이 까다롭지. 푸는 사람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해설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해설지가
문제에 실려 있는 거고 그냥 몇 개 지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문맥적 의미 파악하듯이 빈칸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내용이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저랑은 그 빈칸 하나하나, 그 박스 안에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문제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문제에 부정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걸 순서쌍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걸 AN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시그마 A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정이면 지만 하지. 우리한테 왜 가르쳐 주는지. 농담이에요. 자, 가나에 알맞는 식을 각각 FN, GN이라고 박스에 이렇게 점점점에 박스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뺐어요, 뒤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가나다를 다 채워서 요거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 채워보라는 얘기지 뭐. 그치? 자, 뭐 문제는 대충 이해되시죠? 우리 빈칸 차근차근히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음이 아닌 정수 A, B, C, D가 있는데 2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D가 2N이래요.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C 플러스 D가 2K다. 이 C 플러스 D가 2K란 말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봐봐요. 지금 현재 2A 플러스 2B는요, 짝수예요. 그렇죠? 결과도 짝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2A 플러스 2B가 짝수니까 뒤에 있는 C 플러스 D 결과가 짝수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얘네가 짝수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거를 2K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C가 2K인 경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깝게도 K1, K2라고 하는 좀 또 인덱스까지 붙여놓은 미정계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자, C가 2K1, D가 2K2. 근데 밑에 보시면 C가 2K3. 와, 3도 나왔다. 2K 플러스 1, 2K4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나온 걸까요? 그쵸. 아까 C 플러스 D가 짝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C 플러스 D가 짝수려면, 자, C 플러스 D가 짝수려면, 각각이 둘 다 짝수든지, 짝수 더하기 짝수든지, 그게 첫 번째 케이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가 될 수 있죠. 홀수 더하기 홀수. 그게 두 번째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플러스 D가 짝수가 되기 위해선 짝수 더하기 짝수인 케이스와 홀수 더하기 홀수인 케이스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 2번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래서 설명하기 힘들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풀기도 좀 글을 읽는데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요. 이제 가나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이제 드디어 가가 나왔어요. 아까 가가 뭐였어요? 둘 다 짝수인 경우죠.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CD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식에다가 우리 방금 설정해 놓은 C 2K1, D 2K2 요걸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2B에 2K1에 플러스 2K2 얘가 2N이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K1과 K2의 합이 N이 돼요. 그렇죠? 자, 이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K1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뭐예요? 다 음이 아닌 정수죠? 그럼 가에 뭐 들어갈지 알겠다 이제. 가에는요. 이런 게 들어가야죠. 4HN이 들어가면 되겠죠. 4H. 그러니까 가는 4HN인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노트 필기에 제가 기록을 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4HN. 부정방정식 근액은 잘 알고 계시죠? 의미 아닌 정수 근액 개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를 찾아 떠나볼까요? 저 말고요. 자, 2번이에요. 2번에서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수 더하기 홀수인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다 대입해 봐야겠죠. 자, 한번 써봅시다. 2a 플러스 2b에 2k3 더하기 1 요게 c였어요. 2k4 플러스 1 요게 d였어요. 그게 2n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자 1 더하기 1 옆으로 빼고 2를 싹 다 나눈 거예요. k3, k4 더해서 어떻게 돼요? n-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뭐 들어갈지 확인이 됐어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4hn-1이 되겠죠. 그렇죠. 나도 찾았어요. 우리 다 모두 찾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재밌잖아. 그렇지? 지루하잖아. 왜 계속 이렇게 듣는 거. 자, 가끔 제가 선생님이 미친 짓을 해야지. 자, 이해 좀 해줘요. 저의 개그는 원래 나노 개그급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아까 가는 우리가 뭐였냐면요. 4HN이었어요. 나는요. 4HN-1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다를 보시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와 나가 있는 곳과 비교를 이렇게 딱 해보시면요. 밑에 있는 AN은 가하고 나를 더한 일반항에다가 1부터 8까지 더한 거였죠. 근데 나만 벌써 1부터 8까지, 1부터 m까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가도 1부터 m까지 한번 해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m까지요. 바로 가인 4HN을 계산을 해 보셔야죠. 자, 이 계산은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중복조합의 공식 그대로, 변형 그대로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n. 근데 요 n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굳이 n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죠. 이거 그냥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잖아요. n개 중에 r개 뽑는 경우의 수나 n개 중에 안 뽑힐 애들 n-r개 뽑아서 버려버리는 경우의 수나 똑같은 걸 테니까요. 그쵸? 너무 말이 너무 적나랬나?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쓰일 거예요. 4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번째까지 n 플러스 3 컨비네이션 3까지 계산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 특이한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4 컨비네이션 4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되냐면 5 컨비네이션 4가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건 뭐냐? 바로 이거죠.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 더해지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이 된다. 뭐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이죠.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의 삼각형 성질입니다. 컨비네이션의 합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산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5 컨비네이션 4하고 이렇게 만나서 계산되는 거 6 컨비네이션 4고요. 똑같이 7 컨비네이션 4고요. 요딴 식으로 계속하면 얘는 누구랑 만나겠어요? m 플러스 3 컨비네이션 4랑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최종 결론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n이 1부터 m까지 A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A가 아니에요. 웬 뜬금없이 A. 자, 쏘리. 방송사고. 자, 4HN. 얘는요. 계산을 해보면 자, 아까 요 부분 기억하시죠? 자, 요 부분의 계산 결과 m 플러스 4 컨비네이션 4인데 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빼줘야 같아지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요 부분이죠? 가 시그마 취한 거 일반항.
그 다음에 나 시그마 취한 일반항. 요거 두 개 더해서 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고요. m 대신 8 넣으면 계산 끝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자, 아까 했던 다를 다시 한번 써보죠. 아까 m 플러스 3 컨비네이션 4 이게 뭐였어요? 나를 시그마 취한 거죠. 다음에 m 플러스 4 컨비네이션 4에 빼기 1 한 거. 이게 바로 가의 일반항이 시그마 일반항이었죠. 자, 이거에다가 이제 우리는 뭔 계산을 하면 되냐면요. m 대신에 8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계산 쉽죠. 뭐 11 컨비네이션 4에다가 12 컨비네이션 4 합해서 계산 빼기 1 하면 돼요. 선생님 먼저 계산해 봤어요. 얼마게? 824. 진짜 계산해 봤어요. 진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찬히 모든 지문들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는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왜 이렇게 쓰는지. 마치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 보는 것 같죠? 그렇죠. 물론 비문학 지문처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다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비문학 지문하고 똑같죠.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단락을 보게 되면 이 단락에서 왜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 영상 잠깐 멈췄다가요. 노트 필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왔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부정방정식의 근이죠. 부정방정식의 근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n이 됐을 때 이 얘기죠. 이건 상황이 두 가지예요. 음이 아닌 정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뭐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0, 1, 2, 3, 4, 5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자연수일 때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음이 아닌 이거를 왜 중복조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x란 애가 있고요, y란 애가 있고 z란 애가 이렇게 있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난 얘네들한테 코인을 n개 줄 거예요. 똑같은 코인 n개를 줄 거예요. x에다가는 2개, y에다가는 몇 개, z에다가는 몇 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개를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것,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은 x, y, z라고 하는 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한 번 선택할 때마다 코인을 줄 거예요. 그런데 주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있어요? 뭐 p, 팩토리얼, 컨비네이션, h, 파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조합에 해당돼요. 주는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순서 상관없는 건 조합, c와 h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중복 선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h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 5개 또는 n개를 다 줄 거기 때문에 몇 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까? n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x, y, z를 순서 상관없이 n번 선택해 주면 그 코인 n개를 줄 수 있다. 못 받는 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빵부터 시작하겠죠. 음이 아닌 정수가 바로 그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판서를 보시면 음이 아닌 정수의 근의 개수는 3HN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자연수면 못해도 하나씩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난 안 줘?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은 다 줘놓고 생각하는 거야. 미리 하나씩 줘놔. 그러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못해도 하나씩 받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음이 아닌 미안해요. 자연수 근의 개수는 뭐가 돼요? 미리 하나씩 줬으니까 몇 개가 없을 거예요. x, y, z 하나씩 줬으니까 3개가 없겠죠? 그러니까 3명을 선택을 할 거예요. 3명 중에 1명씩 선택할 거예요. 몇 번을? 아까 n번 선택해야지만 3번 덜 선택해야겠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나는 x, y, z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만큼은 최소 못해도 2개 이상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개를 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죠. x, y, z 부정방정식 그린데 x, y, z 각각 최소 근의 숫자가 뭐 3 이상이다, 5 이상이다, 6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미리 줘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중복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적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얘기해 볼까요?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뭐였죠? n 컨비네이션 r에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그러면 앞에 거 하나 늘리고 뒤에 거는 큰 거 갖다 쓴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앞에 게 서로 같아야 돼요. 공통이어야 돼. 자, 공통이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뭐 이거에 대한 예는 앞에 있던 뭐 단락의 그 2번 문항에 있던 그 계산식 시그마 h 그거를 예로 삼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문항도 마무리했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거 그런 기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승을 위해서 화이팅! 자, 다음에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기대해. 또 온다. 자, 그럼 안녕.